Dream Tower. 안녕하십니까. 돈되는 부동산 함주원입니다. 네, 바로 어제죠. 지방선거가 끝이 났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큰 변화를 줄 수가 있는 선거가 끝이 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안에서도 이제 서울시장 오세훈 시장이 당선이 됐고, 오늘은 오세훈 시장이 당선이 됨으로써 서울 안에서도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 공약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창을 한번 보시면은 제8회 전국 동시 이제 지방선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당선인을 보셨을 때 서울로 봤을 때 오세훈 시장이 당선이 됐습니다. 59.05%로 해서 압도적인 표 차이로 오세훈 시장이 당선이 됐다. 오세훈 시장 공약을 한번 보면은 재건축이라든가 아니면 재개발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서울시 안에 공급 물량 자체가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공급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건축과 그리고 재개발 활성화 정책에 의해서 신규 주택 공급 물량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추진하는 다양한 정비 사업이 있는데 그 안에서도 재개발만 봤을 때 모아주택이라든가 아니면 신속통합, 역세권 시프트, 재개발 사업 등 현재 많은 정비 사업 활성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오늘 자세하게 어떤 공약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세훈 시장이 어떤 공약을 내놨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세훈 60층 재건축 시대에 연다 2-3년 안에 가시적 성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보시면은 지방선거 이전에 보도 내용이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여야 승부처로 꼽히는 서울시 선거 관심사는 부동산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은 내 집 마련이 서민의 가장 큰 소망이 되면서 부동산 안정화, 이제 새 정부죠 1순위 과제가 이제 부동산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아파트를 단시 내에 공급할 수가 없고 임대차 3법으로 전세가 폭등이 예상이 되면서 문제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 고차 방정식이 된 상황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이죠. 금리 인상 대출 부담이 높아지면서 큰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어떻게 이것을 풀어 나갈지 큰 관심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본문 내용을 보면은 이런 질문이 나와 있습니다. 대형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차질을 빚으면서 서울 아파트 공급 물량이 급감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서울 분양 아파트의 경우 연초 계약보다 72%죠. 72%가 감소했는데 대책은 무엇인가 라고 오세훈 시장한테 질문을 던졌는데 오세훈 시장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올해 아파트 준공 물량이 급감한 것은 지난 10년간 서울시의 정비구역 지정 및 인허가 등이 추진되지 않아서 그 문제가 시차를 두고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오세훈 시장이 당선이 되기 이전에 이제 보궐선거로 이제 오세훈 시장이 1년 조금 넘게 임기를 하고 있었죠. 그 이전에 이제 서울시장님이죠.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지만 그 시장님께서 재개발과 재건축 활성화 정책보다는 도시재생 사업에 맞춰서 공급보다는 기존에 있는 이제 주택 단지들을 조금 개선하는 도시재생 방향으로만 사업을 펼침으로써 공급이 원활하지 않게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전 시장님께서 그때 당시에 인허가라든가 아니면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을 어느 정도 활성화를 했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 시기 때 공급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었겠죠. 하지만 그때 당시에 인허가와 재개발 재건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공급 물량 자체가 정말 급감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원순 시장이죠. 10년간 개발 토목 사업을 이제 자학시 하면서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지금 신속통합기획을 통한 공급 확대 방안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신속통합기획은 재건축 재개발 내에 기존에 분리해서 순차적으로 하던 심의를 통합해 그 기간을 단축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속도를 신속하게 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신속통합이라든가 모아주택이라든가 아니면 역세권 시프트 개발 사업이라든가 공공에서 지원이 됨으로써 공급량을 좀 더 빠르게 속도감 있게 개발을 하려고 하는 그런 정비 사업이다. 그래서 질문이 이런 게 나왔습니다. 신속통합 기획으로 공급이 늘어날 것을 장담하냐 이렇게 질문을 던졌는데 오세훈 시장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다. 왜냐하면 속도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한 2, 3년 지나면 가시적 성과가 나오기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거기에 또 올해 부동산 공급량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되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올해 부동산 공급량은 벌써 5년에서 7년 것이 지금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그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 시장님을 얘기를 하는 것이다. 공급 물량이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당장 올해 혹은 내년 공급 부족 해결을 위해서 방법은 없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던졌을 때 상식적으로 그럴 수가 없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죠.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이런 말을 해서 굉장히 큰 이슈가 됐었는데 그만큼 빵 같은 경우는 공장에서 찍어내면 물량 자체가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주택 같은 경우는 빵 공장처럼 계속해서 찍어낼 수가 없죠. 단기적으로 주택을 공급할 수가 있는 방안이 지금은 없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단기적인 공급을 할 수가 있죠. 어떻게? 다주택자 물량을 밖으로 나오게끔 하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세금적인 부분을 완화를 하면은 어느 정도 단기적인 물건이 시장 밖으로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윤석열 정부죠. 윤석열 정부가 양도세 중과를 1년 동안 한시적 배제했습니다. 지금 현재에도 다주택자 물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오세훈 시장이 어떤 지역을 중점적으로 개발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도 내용을 한번 보시면은 지난 3월 이제 서울시는 2040이죠. 그 전까지는 2030 플랜을 전 시장님이 발표를 했고 지금 오세훈 시장은 2040 플랜을 요번에 발표를 했죠. 서울 도시 기본 계획안을 통해 35층 층수 제한 규제를 완화한다고 2040 플랜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에 용산이 60층 이상 최고층 재건축 가능성이 열렸다며 기대가 큰데 구체적 방안이 뭔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오세훈 시장이 답변을 한 게 날씬하게 면적을 줄여서 위로 올라가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스카이라인이 형성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용적률이 늘어나는 일정 부분을 공공이 기업 명목으로 받아내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땅으로 받아내서 그것을 녹지하면 그 편익은 부근에 사는 분들이 쾌적한 이제 보행 공간으로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질문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용산만 60층이 가능한 것인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니다. 바로 서울 시내 전체가 그렇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먼저 적응하기 시작하는 것이 세운지구다. 그것부터 적용해서 용산 또는 그 외에 다른 도심에 계속 확산시키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용적률을 상향을 시켜서 용산뿐만 아니라 서울 전체의 용적률을 상향시킴으로써 용적률을 상향시켜서 고층 아파트가 만들어지고 나머지 면적에 대해서는 그만큼 녹지 공간을 채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대표적인 서울의 녹지 공간이라고 하면은 어떤 게 먼저 떠오르시나요? 바로 용산 민족공원이죠. 보시면은 용산공원이 한국의 센트럴파크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계적인 공원이라고 하면은 뉴욕에 있는 센트럴파크를 먼저 생각을 하실 텐데요. 이 용산 민족공원이 제2의 센트럴파크가 될 것이다 라고 많은 분들이 기대가 크다. 도시개발 측면에서도 용산공원 개발의 비전은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을 던졌을 때 미군 기지가 머물렀던 용산공원은 100% 녹지 생태공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전에 용산공원 안에 임대 아파트를 짓겠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큰 이슈가 됐죠. 그런데 오세훈 시장은 국제업무단지라든가 아니면 용산민족공원을 그대로 개발하겠다. 임대 아파트 짓지 않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용산공원이 가장 큰 여가 공간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지금 지역적으로 봤을 때 가장 크게 중점을 두고 있는 지역이 바로 용산이다. 그러면 이렇게 개발이 되는 거에 문제점은 무엇인가? 바로 반환 미군 기지 환경 문제에 대한 입장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우선 유류 오염으로 인한 토양 오염이 문제인데 그것이 생각보다 절대 면적이 넓지 않을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제 생각해봐도 얼마 전까지 미군과 그 가족이 거주하고 학교라든가 커뮤니티 공간이 있었던 곳이다. 그만큼 오염도가 심각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건강에 유해가 될 정도로 상황이었다면 당시 해결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오염도가 심각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환경 정화 사업이 시작이 되면은 바로바로
개발이 될 수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렇게 오세훈 시장이 어떤 중점을 두고서 서울을 개발을 할지, 그리고 공약이 어떻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종합을 해보면은 오세훈 시장이 중점을 두고 있는 사업은 바로 정비 사업이다. 공급 물량 확보가 제일 첫 번째 과제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지역적으로 봤을 때는 다양한 25개 자치구가 있지만 그 중심에 있는 지역이 바로 용산이다. 용산을 먼저 개발함으로써 기타 지역이 점점점 개발을 해 나가는 그런 측면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투자자분들은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공급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용산부터 개발이 시작이 된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된다? 거기에 맞춰서 투자의 방향을 세우셔야 되겠죠. 개발이 완료가 되면은 소액 접근하기가 힘드시겠죠. 당연히 투자는 선점하셔야 되겠죠. 선점 투자 전략을 세우신다면 개발에 따라서 본인의 자산 가치가 크게 증식이 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영상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전화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 더 알찬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